저는 이렇게 회화의 기본적인 조형 언어인 점, 선, 면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권신홍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놀이로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뭐 흙을 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전공이 되었고, 미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흐름을 함께 해온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직업을 이걸 꼭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기보다 직업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한창 저는 이제 페인팅을 전공을 해서 젊고 탱탱한 인물을 모델로 그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대상 앞에서 감흥을 느끼는 것보다 조금 나이 든 상태, 점이나 주름살, 뭐 삶의 흔적 같은 게 그려진 대상 앞에서 그런 감흥을 제가 조금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요소들도 너무 재밌고, 그들의 삶의 흔적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름이 있고 이렇게 삶의 주체인데, 그냥 뭐 몸빼바지에 혹은 뭐 나이 든 인간상의 모습, 그런 것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가질 수 있는 획일화된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세련되게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퇴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퇴화하는 생애 과정에서 죽지 않는다면 꼭 마주하게 되는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간 그런 대상에 대한 관심을 쭉 이렇게 작업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작가가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어서 어느덧 작품 속의 올드걸, 올드보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잖아요. 제 시간 역시. 그래서 작품 속 대상과 제가 함께 잘 나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와 이제 작품이 접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늙는다는 말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나이 든다는 말로 선택을 더 많이 하고요. 인간의 생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퇴화 과정만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이 든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뭐 중심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습득해온 여러 가지 뭐 습득한 약간 인식이라던가 뭐 가치관, 주관, 뭐 삶의 중심, 뭐 이렇게 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작품으로 점점 더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을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삶을 말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젊음의 한 순간을 정점으로 두고 늙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만개한 꽃 역시 지는 것으로 그 삶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이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활짝 펴서 만개했을 때의 그 모습을 제가 올드걸로 그리고 있거든요. 동백꽃을 동백아가씨라는 작품으로 이제 담은 거는 그간에 제가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해갈 올드걸 시리즈와 조금 다른 전개인데, 이거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 정체성의 한 부분, 그러니까 역사의 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동백꽃이 굉장히 고고하고 강렬하게 피어 있다가 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개 자체를 떨구는 방식으로 낙화하면서 생을 끝내거든요. 그런 꽃의 외형적인 이미지나 그 갖고 있는 동백꽃의 꽃말, 뭐 절개라던가 절조 애타는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꽃말을 이제 위안부 할머니 그렇게 의인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궁화 같은 경우는 제가 광복절 기념으로 그렸던 건데 약간 순국 선열들을 의인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존감, 뭐 자신감 등을 꽃말로 지닌 수선화, 나르시서스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었을 때 그 부분을 회복하고자 작업을 했었거든요. 올드보이나 마찬가지로 뭐 201 SS, 뭐 FW 이렇게 시즌별로 제목을 붙이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 계절에 가장 예쁘게 피는 계절 꽃들을 이제 올드걸로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던 그런 순간으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맺히고 수줍게 폈다가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고 다시 지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이랑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이지 않는 빛과 시간을 인간이라는 공간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려내고 있는 만큼 그 본질에 가장, 그러니까 인간성의 본질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에 좀 가장 집중해서 회화의 기본적인 조형 언어인 점선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책임 의식, 뭐 도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가장 좀 잘 표현하고자 한 게 이 동거인과 반려자 시리즈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야말로 올드거이나 올드보이들과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더 저에게는 내가 이제 예술가로서 뭐 지녀야 할 사회적인 책무라던가 뭐 목적 있는 삶? 약간, 그리고 내 주변의 사회를 잘 관찰한 것이 모두 바탕이 된, 그리고 제가 가장 지향하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삶?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농축되고 함축된 그런 방향성의 작업이거든요. 제가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조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조금 동거인과 반려자 그 작품을 구성하고, 저 역시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사회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게 작품의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점선면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역할을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특별한 루틴보다는 점선면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고 담고 있는 이야기처럼 한 화면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에 가장 좀 의의를 많이 두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쉽게 정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 전시와 비슷한 맥락에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과거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현재잖아요. 그리고 곧 올 미래와 가장 가까운 현재. 그러니까 그런 그 지점에 도달해 있는 현재의 그냥 가장 모던한 형태, 아니면 가장 최신의 모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거를 내 손 안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정확한 타겟층을 두지 않고 남녀노소를 상대로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SNS 자체가. 근데 이제 동시에 작가 개인의 생각이라던가 결과물의 도난 역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작고 거대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장단점이 있는 만큼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작가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걸 활용하고 할지에 관해서는 작가 자체가 굉장히 좀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많이 활용하시는 관객분들은 좋아요나 팔로워 수가 작품성과 결코 비례하지 않다라는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보는 방식, 그런 걸 조금 개인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데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술계 역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 자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흐름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중 간에 흘러가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크게. 그런 것에 편승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늘 자연스럽게 해왔고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이런 보이지 않는 빛과 시간이 담긴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전시 역시 저는 억지스럽지 않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 주변의 이런 공기나 빛, 시간 이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